에어컨 바람으로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전기세 폭탄이 될 수 있는 에어컨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다 보니 에어컨을 틀 일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너무 더워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을 틀면 춥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전기세 걱정으로 아예 틀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또는 구매를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에어컨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에어컨 제대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통해 순환되는 공기를 냉각시켜 작동합니다. 이 공기의 냉각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흡기 시스템의 자극, 공기의 순환과 결합된 공기의 냉각은 호흡기 시스템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 기침 및 기타 증상의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질 감소, 에어컨 시스템은 종종 공기를 재순환하여 공기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천식 및 알레르기와 같은 기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조 공기, 에어컨은 또한 건조 공기로 이어지고 호흡기 시스템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인체의 면역력은 60% 정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냉방병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인위적으로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기 증상까지 동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온도 차가 크게 나게 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겨울에 밖은 온도가 낮고 실내는 온도는 높기 때문입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름에 감기가 걸리는 이유도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온도가 낮은 반면에 밖의 온도는 너무 높기 때문에 여름에도 감기에 걸린 냉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방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통으로 많이 시작되는데요. 에어컨 같이 찬바람이 두피 온도를 식히면서 머리가 무겁다거나 아니면 띵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으면 머리가 띵한 경험 한번 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찬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모세혈관들이 수축하게 되어서 뇌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에어컨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데 최고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치는 게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실내와 바깥 온도의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몸의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입니다. 에어컨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습기를 많이 빼앗겨서 공기가 생각보다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안구건조증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장마철에 보일러와 함께 에어컨을 같이 활용하시면 어떤 제습기보다도 습기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우리 앞 유리에 습기가 차게 되면 에어컨하고 히터를 동시에 작동시켜서 습기를 빨리 제거하는 거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또 수분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이때 기온은 높이고 습도를 줄이면 쉽게 건조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틀게 되면 아무래도 실내 환기는 잘 하지 않는 데다가 공기 자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름철 실내 습도는 약 30%에서 4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뽀송뽀송하게 지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실제 여름철에 4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게 되면 눅눅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겁니다. 에어컨 건강하게 쓰는 방법 세 번째, 필터를 자주 청소하시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지를 비롯해 여러 물질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을 통과해서 찬바람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인데요.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균들이 에어컨 필터에 걸러지게 되는데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인다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는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필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세균이 많이 번질 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못 켜는 큰 이유가 전기요금인데요. 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요금을 줄이는 어떤 팁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에어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속형 에어컨이 있고 또 인버터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버터형은 처음에는 강하게 돌리지만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천천히 유지만 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절약되는 형입니다. 우리 집의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아니면 인버터형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잘 살펴보시면 막 돌다가 멈췄다가 또 돌다가 멈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버터형이며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은 정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구입한 에어컨이 2011년도 이후에 구입한 제품인지 아니면 이전에 구입한 제품인지를 구별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보시면 생산 연도 또는 제조 연도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도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이고요. 2011년형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정속형 에어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한다면 오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에어컨을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서 껐다가 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실내 공기를 빠르게 냉각시켜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강한 바람으로 최대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고 적정 온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인버터 에어컨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초기에는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요금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어컨을 켜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서 에어컨을 중간에 잠깐 끄시게 되면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다시 냉각할 때까지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에어컨은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요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에어컨을 켜기 전에 실내를 충분히 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름철 땡볕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 이미 차 안은 찜통이기에 바로 차 안에 에어컨을 켜기보다는 문을 열어서 충분히 열기를 환기시킨 후에 에어컨을 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에어컨을 켜게 되면 환기를 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기 전에라도 한 번쯤 환기를 하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에어컨 요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암막 커튼을 이용하기입니다. 에어컨은 대체적으로 거실에 창문 쪽에 많이들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해가 들기 때문에 냉기가 급격하게 손실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럴 때 암막 커튼이라든지 일반 커튼이라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게 되면 냉방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냉기의 소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요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다섯 번째, 제습 모드를 사용?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제습으로 돌리면 전기세가 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습이 되는 원리는 이슬점을 조절해서 응결수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제습 모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제습 모드는 제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냉방으로 온도를 충분히 낮춘 다음에 제습 모드로 돌려서 적절하게 냉방 온도를 조절하시면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시원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냉방이 되면 제습 모드로 변경하고 설정 온도를 조금 높이는 형태로 전기요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냉방보다는 조금 절약될 수는 있겠죠.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냉방 설정 온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요금 절약하는 방법 여섯 번째, 에어컨 및 실외기를 자주 청소하라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수분 증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외기가 햇볕에 직접 노출되어져 있다면 빛을 차단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외기는 작동될 때 만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외기가 열을 받지 않도록 빛을 가려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실외기에도 팬이 있는데 이 팬에 먼지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실외기 주변에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확보하시는 것도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는 필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벽걸이형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커버를 열면 바로 필터가 보이고요. 스탠딩은 종류에 따라서 옆에 있는 경우, 앞에 있는 경우, 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는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냥 물로 깨끗하게 청소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성세제를 가지고 가볍게 청소만 하셔도 됩니다. 재결합 건조시킨 다음에 결합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냉각핀 청소인데요. 필터를 제거하고 난 뒤편에 철판처럼 돼 있는 얇은 막들이 있습니다. 이 냉각핀 쪽에 충분히 물을 뿌려주고 이 부분에 먼지가 많이 껴있거나 이물질이 많이 껴있을 경우에는 물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살짝 섞어서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물을 뿌려서 완전히 헹궈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나서는 송풍을 통해서 충분히 이곳의 수분들이 다 건조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바깥에 있는 실외기도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실외기 안에도 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이물질이라든지 먼지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먼지들이 많이 쌓일 경우에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청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짐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점점 늘어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름철에 자칫 잘못 에어컨을 사용하시게 되면 냉방병을 비롯해서 감기에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여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